자, 저는 이 정권도 아무리 뭐 경제에 둔감하더라도 지금 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의 모습들이 심상찮을 거라고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환율이 지금 1340원대에 있는데 이러다가 또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 여건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오늘 한국이 금리를 0.25% 인상해서 2.25에서 미국과 똑같은 2.5로 만들겠죠. 자, 미국은 9월 중에 다시 또 이 FOMC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금리를 0.75 올릴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모레 이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경제 포럼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인플레가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또 강경하게 금리를 올리겠다고 이렇게 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는 순식간에 3.25로 오르게 됩니다. 그게 지금 한 보름 뒤에 벌어질 현실이에요. 자, 미국의 금리가 3.25가 되면 한국은 2.5로서 그럼 하나는 다음 달에 또 얼마를 올릴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하고 한국의 금리가 같다고 해도 지금 강달러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면서 약 유로화, 약 엔화, 약 위안화 세계 모든 주요 통화가 달러에 비해 훨씬 약해지고 있어요. 자,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환율에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확 추락하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무역 적자로 한국의 지금 달러가 유출될 조건이 놓여 있죠. 또 무역 적자는 대외 신인도 하락을 불러와서 한국 돈의 가치가 또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이 자본시장에 남아있는 외국 자본들이 밖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지금 금리 역전 등으로 또 한국의 경제 붕괴 우려 등으로 더 높아질 거라. 그러니까 지금 이 1340원대에 머무는 환율이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에스케이프 코리아 이게 이제 탈출 한국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자들은 뭐 어제 엘리엇 파동 운운하며 1,500원을 내척했다 연말에 그러는데 저는 그런 파동을 안 믿습니다. 경제를 수학이나 통계나 그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엮은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저는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경제 통계학적 분석이나 그런 시계열적 추적에 의한 분석 등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모든 경제학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자, 일시적으로 환율이 좀 내려가거나 이러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확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역 적자는 제가 말했잖아요. 처음에 무역 적자가 두어 달 생길 때 4월 달부터 이게 연말까지 계속 심화될 거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갔을 때 무역 적자의 규모는요. 제가 생각할 때 100조 가까이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가면 갈수록 9, 10, 11월, 12월에 무역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보면 원화값이 10% 떨어지면 수입액은 3.6% 느는데 수출 증가는 0.03% 뿐이다. 그래서 무역 적자만 더 키우는 고환율 리스크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소비가 위축되고 원화 하락이 수출 호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원화가 하락해도 그래서 1달러 받으면 이제 이 원화 비중으로 높아지니까 액수가 그게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것도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 적자 그리고 환율이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 자, 금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위정자들은 은행 발 비틀어서 금리를 뭐 0.5 인하시켜준다, 1% 인하시켜준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서 연말에 4, 4.5, 5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도 지금요 자기들의 연말 목표가 안 통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이 연말에 금리 목표를 제가 봤을 때는 한 3.75 정도로 설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안 통하고 상당히 대담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금리가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도 은행 비틀어서 금리 낮춰주라 이럴 겁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은행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거에 의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은 맞지만은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하락이 예상보다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경제 상황을 관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올 수 있다. 부동산 업계 관련자들은 지난 문정권 한 3년간에 워낙 올랐으니까 한 2배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그중에 1, 2억, 3, 4억 빠진다고 해도 옛날 가격보다는 높다 오르기 전에.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에 거품이 있었고 지금 그래서 내려가 봤자 지난번 올라간 부분보다는 훨씬 적은 액수가 내려갈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문 정권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다. 지금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는 4, 50%, 대형 아파트는 1, 20% 이렇게 하락을 예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부동산이 계속 하락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하락이 빚을 내어서 집을 샀던 B2 영끌 쪽에게 그야말로 치명타가 될 거다. 자영업자 부채만큼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이 빚걸 영투에서 집 산 하우스푸어 족들입니다. 지금 이미 하우스푸어가 돼 있을 거예요. 월급 받아서 은행에 원리금 갚기가 바쁠 건데 근데 집값이 뚝뚝 내려갈수록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 돈은 거의 상승분 하락해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빌린 돈만 자기가 지금 원리금 갚고 있는 그러니까 내 원금은 날리고 은행 빌린 돈에 대해서 끝없이 지금 원리금을 갖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집을 털어버리면서 부동산 부채가 터져나갈 거다. 그래서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한 달 한 달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제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집값이 3년 만에 첫 하락했다. 2011년 이후 최대 폭이다. 그래서 미국 모기지 업체에서 발표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집값이 폭등했고 또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조금씩 올라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직후를 빼고 나면 올해만큼 집값이 내려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내려가느냐 폭락하느냐 마느냐라는 변곡점에 있다가 이제 밑으로 쭉 빠지는 것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별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어쩐다 하는데 미국의 집값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문제, 소비의 급격한 위축, 재고의 폭증,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는 것들, 또 미국 회사들이 지금 정리해고에 들어가고 있고 수익률이 뚝 떨어지고 미국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집계를 내보면 미국이 거대한 경기 침체를 맞이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생기는 일이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조차도 지금 하락 비중이 10년 내 최고조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환율 그리고 이제 이 무역 적자 그리고 이제 이 부채 그리고 집값 하락 자 여기에 이제 자영업자 부채나 다중채무자 부채가 또 양념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주 폭발의 내관은
부동산 하락에서 부동산 담보 대출 받은 사람들의 문제에서 터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윤석열이 지금 거시경융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해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대응하겠다고 말을 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 현상과 관련해서 과거 위기 상황에 비해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라고 한 5월 13일 말보다는 더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제 좀 더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그런데 지금 원화 약세, 그리고 무역 적자 확대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그러면서 금융 외환시장 안정, 수출 확대, 무역 수지 개선, 물가 민생 안정 등 당면 현안과 리스크 대응책을 세밀하게 챙기겠다며 민간 전문가들을 향해 현장에서 감지되는 문제점을 언제든 전해달라. 실시간 소통하며 적시 필요한 대응을 해나가겠다. 자, 현장에 있는 민간 전문가까지 거론했어요. 자, 제가 윤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솔직히요, 대한민국에 이 윤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민간 전문가. 자, 삼성경제연구원, 재벌경제연구소 연구원, 그리고 또 무슨 각종 은행의 연구원, 정권회사 연구원, 이런 것들이 윤이 생각하는 민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경영학 하는 교수들.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 중에 지금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는 이 경제 현상은 경제에서 있는 어떤 이론들도 다 통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폐 금융 이론도 지금 안 통하고 있고, 그 신자유주의적인 이론도 안 통하고 있고, 케인즈주의적인 이론도 안 통하고, 필립스 곡선도 안 통하고, 엘리어트 이 파동도 안 통한다. 그 구천에크의 저성장 이론도 안 통하는. 자, 이런 모든 이 경제학에 지금까지 담아놨던 그런 이 내용들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자, 그거는 뭐냐? 경제가 상식을 벗어난 일들을 해버렸다. 그럼 거기에서 경제는 누구냐?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경제 당국이죠. 오늘 보면 바이든이 중간선거 앞두고 역대 최대 규모의 이 학자금 부채 탕감한다 했거든요. 자, 미국도 결국 지금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요. 저런 식으로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미국에서 통화를 남발했어요. 저런 것들이 다 통화 남발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통화 남발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세계가 완전 분배가 왜곡되어졌어요. 노동자의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자본가가 가져가는 돈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이 일자리를 소멸시키고 있고 코로나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또 미중 대결 같은 이런 신냉전 구도가 또 질병이 변수로서 작용하고 있고 글로벌 이 자유무역이 무너지고 신자유주의가 무너지고 보호무역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기존의 무슨 서로 무역을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다는 리카도의 이론 같은 것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이 민간 전문가라고 하는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정확하게 내려다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 단적인 예로 석 달 전, 6달 전에 이렇게 경제가 심각해질 거라고, 집값이 하락하고 환율이 폭등하고 무역 적자가 올 거라고, 또 인플레가 이렇게 심해질 거라고, 금리가 이렇게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누가 알았습니까? 지속적으로 말해왔잖아요. 저는요, 이 기존의 경제학이 다 사기다라고 보고, 솔직히 말하면 최소한의 경제에서 손대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경제학이라는 걸 갖다 대는 거는요,
전쟁이 났는데 거기에 서로가 지켜야 될 룰을 갖다가 의논하는 제네바 협정같이 황당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누가 제네바 협정을 존중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경제학 교과서나 정통 경제학이나 여러 이론들을 현재 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 엎조리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 그래서 경제학이 무너져 버렸고, 오죽하면 폴 크루그만 같은 천재로 평가받던 사람이 공개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요, 윤희, 동질성 우리 꼭 비슷한 사람들을 해서 경제 부분을 챙긴다고 챙겨지는 게 아니다. 솔직히 챙길 수 없어요. 경제가 챙겨지는 게 아닙니다. 점검한다고 대응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검도 제대로 안 됩니다. 지금 누가 윤한테 부채가 감당이 안 될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점검되고 대응되고 챙긴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피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감수를 하려고 작정하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피해를 줄일 거나 그거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